안녕하세요. 프리마임 사업자 여러분. 저는 에버린 연구소의 남재현 책임연구원입니다. 명절,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저희 소장님께서 추천해주신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하버드 의과대학 윌리엄 박사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는 우리 몸속에는 5가지의 건강 방어 체계가 있는데 이 건강 방어 체계를 음식을 통해서 유지, 또 활성화시켜서 궁극적으로 건강을 유지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5가지 건강 방어 체계라 하면 그 혈관신생, 그리고 재생,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DNA 보호, 그리고 면역. 요 5가지 카테고리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러한 그 건강 방어 체계가 유지가 되고 활성화돼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5가지 중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좀 인상 깊게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산균을 활용해서 건강을 지킨다는 내용입니다. 그거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잘 알고 계시는 치즈나 요구르트, 또 발효 음식인 김치나 된장들을 많이 섭취를 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성화시켜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 건강에 좋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쁜 현대인이 이런 음식을 매일 꾸준하게 먹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식품이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프리마인에도 그러한 제품이 있죠.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유산균엔 굿바이옴 플러스. 이 제품이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이죠. 요즘 시장에는 다양하고 아주 많은 유산균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도 많이 그걸 구매해서 섭취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선택해야, 제품이 어떤 제품들이 있고 어떻게 구별이 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기준이 좀 모호할 때가 있는데 그걸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유산균 제품을 설명을 할 때 2가지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2가지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름도 많이 헷갈리죠. 우선 프리바이오틱스는 우리 장내에는 유해균도 있고 유익균도 있는데 이 유익균은 증식시키고 유해균은 억제시키는 그런 원료들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일컫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유산균의 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올리고당이나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개선을 하고 또 숙주의 건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생균 첨가제를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유산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의 먹이는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 그래서 유산균의 먹이를 원료로 해서 제품이 된 거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되는 거고요. 유산균을 넣어서 제품이 된 거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되는 거죠. 요즘은 이 2가지 원료를 다 같이 섞어서 신바이오틱스라고 해서 2가지 원료를 다 같이 사용해서 제품으로 많이 나와 있죠. 우리 유산균엔 굿바이옴 플러스는 이 2가지 원료를 다 같이 쓴 신바이오틱스 제품입니다. 여기서 요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프로바이오틱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파라프로바이오틱스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균주를 설명하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제품에 사용된 균주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균주, 그러니까 유산균, 어떤 유산균을 썼냐 하면요. 우선 유산균의 종류는 총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 중에 19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등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우선 비피도 박테리움,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비피도 박테리움이라 하면 사람으로 치면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구분을 지을 때 5가지로 구분을 짓는데 그 중에서 락토바실러스라는 종류가 있고 또 비피도 박테리움이라는 종류가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이 락토바실러스는 소장에서 역할을 하는 균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비피도박테리움은 대장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균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한 종류들 중에서 비피덤 BGN4, 요건 이제 균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요거는 이제 균의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있는 요 뭐 숫자나 요 이름들은 그 균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피덤 BGN4, 락터스 AB011, 또 롱검 BORI, 그리고 플라타넘, 이러한 균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균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 유산균은요, 비피덤 BGN4, 그리고 롱검 BORI라는 그 유산균인데, 이거는 우리 지금 우선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원료고요. 특허라 하면 허락된 이 균을 사용하도록 허락된 제품에만 이 균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균은 그 유산균 30년 동안 그 유산균을 연구하신 그 유산균 전문가이신 전 서울대 교수인 지근억 그 교수님께서 이 균을 발견을 하고 이 균의 효능을 증명을 해서 이 특허로 등록해 놓은 그러한 균입니다. 그리고 이 균은 좀 더 특별한 게 국내 최초 그 FDI GRAS에 등록된 비피더스 균입니다. 그 GRAS라 하면 미국 FDI가 그 어떤 물질들을, 안전한 물질들을 이렇게 목록을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그 목록 중에 첨가된 원료고요. 이 GRAS에 등록됐다 하면 이 균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사용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등재해 놓거든요. 그 등재된 목록 안에 들어가 있는 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아주 특별한 그 유산균이 사용이 됐고요. 그 밖에도 락티스 AB011, 그리고 플라타넘, 이러한 제품들이, 유산균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프로바이오틱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파라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 개념이 등장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유산균 자체는 이게 저희가 먹어서 이 균이 살아서 장내에 도달을 해야지 그 효능을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이제 연구되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생균이 그 섭취를 해서 도달하는 과정에 이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위산이나 담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체내에서 죽을 수가 있는데, 이런 유산균의 사체도 몸에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한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 그러한 기능을 하는 그 유산균을 파라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 사용된 그 유산균 중에서 BGN4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최근 5월 달에 관련된 논문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 논문에 보시면 이 BGN4가 사균일 때, 그러니까 이 균이 생균일 때는 또 생균일 때 역할을 하지만, 얘가 이제 죽어서도 그 사균체가 그 항균의 역할을 한다. 그러한 연구가 진행이 돼서 증명이 돼가지고 논문까지 발표가 됐죠. 그러한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그 유산균이 사용이 됐죠. 그리고 그 이게 뒷면을 보시면 뭐 말토즈, 글락토즈 올리고당, 프락토 올리고당, 아까 말씀드린 올리고당이나 식이섬유들이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유산균의 먹이라고 했죠. 이런 원료들이 저희가 첨가가 돼서 유산균의 먹이로도 제공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원료와 그리고 효능을 나타내는 균주가 들어있는 이 제품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우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유산균 제품이기 때문에 40도 이상의 뜨거운 온도를 주어서 먹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유산균이기 때문에 BGN4를 제외한 나머지 원료들은 그 기능을 조금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과 섭취는 좀 불가하고요. 직접 그 분말 섭취가 가장 좋고요. 만약 분말 섭취를 직접 하기 힘드신 분은 뭐 물이나 미지근한 물이겠죠. 미지근한 물이나 플레인 요거트에 타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요걸 이제 꾸준히 드셨을 때 장내 건강 체계를 잘 유지를 해서 결과적으로 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품이든 꾸준히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를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